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인재문화실 맡고 있는 권대익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사례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직장 이전에는 그 네오이즈라는 게임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IT 기업에서만 한 15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뭐 IT 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IT 기업에서 가장 수시 채용이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 인더스트리가 IT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다 보면 여러분들께 좀 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수시 채용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은 IT 기업은 되게 이제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그 변화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 트렌드나 변화 속도에 그러니까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도태되거나 낙오되기가 쉽죠. 그래서 이에 따라 IT 기업에서도 이 외부 변화에 대해서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 여러 직군의 핵심 인재를 상대가 적시에 바로바로 채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IT 기업에서 주로 수시 채용을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된 것이고요. 특히 IT 기업에서 필수 인원인 개발자, 그러니까 엔지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뭐 잘 기사에서도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개발자 영입 전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수시 채용만 가지고는 채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시 채용 그리고 공채, 서치펌 그리고 테크 리크루팅 조직 자체 세팅 이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제 영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5가지 부분은 수시 채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요. 간단하게 제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장점으로는 회사 전략에 맞는 인재를 적시에 빠르게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공채에 비해서는 준비 시간이나 리소스 측면에서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단점은 뭐냐면 이제 공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도 좀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홍보에도 되게 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희 회사가 대규모 공채를 진행한다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는데 수시 채용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 마케팅이나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홍보 마케팅 부족으로 지원자 풀이 공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공채에 비해서 단합력이나 응집력이 약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수 문화가 있다 보면은 단합력이나 응집력이 높겠지만 이게 또 너무 과하다 보면은 기수별로 또 이렇게 세력화가 되고 정치화가 되는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서는 공채는 하되 기술을 폐지하는 걸로 약간 보완하는 기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 각 모집 방법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도 기업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직률도 저희가 상대적으로는 공채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수시 채용으로 했을 때가 좀 높을 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직률이 수시 채용이 좀 더 높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단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도 수시 채용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수시 채용이나 공채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재상은 왜 가져왔냐면요. 사실은 뭐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뭐 IT 기업에도 뭐 게임 회사, 저희와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상, 음악, 소설, 만화를 다루는 여러 인더스트리가 있는데요. IT 기업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협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팀워크입니다. 사실은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도 인재상을 소개할 때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의 정말 전문성보다도 저희는 이제 이윤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같이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채용할 때도 이런 부분을 되게 깊게 검증을 하지만 입사하고 나서도
동료 평가를 통해서 나랑 협업을 하는 동료들한테 이런 부분을 항상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거를 또 이제 한 장짜리 보고서로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협업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덕업일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채용 공고에는 이 항목을 항상 넣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다루는 게 이제 컨텐츠이기 때문에 소설, 만화, 드라마, 영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컨텐츠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개발자 채용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개발자를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저는 만화 정말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좀 어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그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도 내가 원래 좋아하던 취미로 되게 좋아하던 취미 생활이었는데 그거를 다루는 회사에 입사하는 거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겠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입사하시게 되면 회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로열티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을 가지고 또 이직률도 낮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뭐 게임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는 분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덕업일치에 대한 부분도 IT 기업에서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의 인재 영입 프로세스인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면 일반 직군과 개발 직군 채용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 직군에서는 서류 전형하고 인성검사 저희가 별도로 보고 있고요. 인성검사 이후에 면접 전형, 면접은 이제 보통 1차, 2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개발 직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데 한 가지 특이점이 코딩 테스트라 그래서요. 개발 역량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를 보는데 원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 테스트를 위한 링크를 그 후보자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게 되면은 그분이 원하는 시간에 그 테스트 시작을 버튼을 눌러서 시간 내에 주어진 시간 내에 코딩 테스트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딩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점수화가 돼서 이제 저희가 그걸 보고 이제 코딩 테스트 합불 여부를 정하게 되고요. 거기서 합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일반 직군과 동일한 채용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채용에 대해서 뭐 모든 기업이 채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아무리 채용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깊게 인터뷰를 본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채용만으로는 그러니까 채용 인터뷰만으로는 그 사람을 100% 확실하게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이제 인서머를 하면서 계속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검증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수습 기간 리뷰를 통해서 입사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이 잘 적응하고 계신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리뷰하는 과정을 그 현업 팀장님들하고 동료분들과 함께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검증 절차는 정규직 전환 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인턴 채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크게 인턴 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체험형 인턴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보통 기업에서 하는 이제 그 인턴이죠. 그래서 뭐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적정 기간을 끝내고 나면은 이제 계약 종료가 되는 그 인턴이 이제 저희는 체험형 인턴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채용형 인턴이죠. 아까 표현대로.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신입분들과 그리고 1년 미만 경력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 전환 심사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턴 기간을 꼭 거쳐서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이 되게끔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왜 가져가고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재 검증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거치다 보면은 소속 팀장님이 우리 신입으로 들어온 인턴분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인이 되게 이분을 육성시키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규직 전환 기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되게 이제 발로 뛰신다는 거죠. 그만큼 되게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규직 전환의 합분 여부가 그 팀장님한테 달려 있기 때문에 되게 리더십 그리고 조직 관리에 대해서 되게 힘쓰는 좋은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일단은 인턴 분들이 수습 기간, 그러니까 인턴 기간이죠. 인턴 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본인의 성과 그리고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본인이 심사표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 평가죠. 자기 평가를 하고 그 심사표를 본 팀장님이 1차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1차 평가를 한 심사표를 저희 HR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그 내용을 토대로 소속 조직장, 그러니까 2차 조직장이죠. 2차 조직장하고 이제 저하고 같이 오프라인 면접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면접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최종 정규직 전환을 시키는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경력직과 신입 분을 나눠서 이렇게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채용 브랜딩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지원하신 분들이 MZ 세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MZ 세대 타겟으로 영입 트렌드라든가 채용 브랜딩 강화를 위해서 매년 이제 채용 홈페이지도 좀 리뉴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저희 회사 전경인데 그 회사 내부 사무실 분위기죠. 그래서 사무실 인테리어도 그냥 자리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카페 공간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도 상당히 좀 공을 많이 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거를 채용 홈페이지에도 또는 저희가 채용 공고를 낼 때도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 브랜딩 강화 측면에서 또 하나가 이제 영입 블로그라 그래서요. 실제 저희가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이제 홈페이지에 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분들의 그 현재 일하는 뭐 고충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터뷰를 통해서 이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입사를 안 했지만 입사하기 전에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블로그를 상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는 이제 전사 재택 중인데요. 거의 1년 가까이 전 직원이 지금 재택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화상 인터뷰를 저희가 처음 도입을 했을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과연 되게 이 중요한 채용 절차를 화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워갖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줌하고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화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터뷰를 볼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부산에서 아예 올라와 갖고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저희가 화상 인터뷰를 한 1년간 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게 지금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HR에서 리소스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뭐 오늘 준비해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화상 미팅 하려면 음성 테스트, 뭐 화면 테스트 이거를 매 후보자마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3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20분 정도를 채용을 했는데 이 정도를 채용하려면은 인터뷰는 거의 한 5배 가까이가 많았겠죠. 그 5배 한 거의 1년에 한 800번 가까이의 화상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리소스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인터뷰 보는 거 그리고 검증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뷰뿐만 아니라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계기가 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매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달 1회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타운홀 미팅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주요 이슈라든가 공지할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프라인으로 직접 이제 임직원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었는데 이제 임직원 수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고민하던 차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근데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도 사실 줌이라는 서비스는 분명히 있었는데 그거를 활용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지금은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그래서 소통하는데도 줌이나 구글 이런 화상 툴을 이용해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공유나 소통이 활성화가 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 직책자분들의 미팅을 줌으로 하되 직책자뿐만 아니라 팀원분들도 언제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활용도가 높다고, 네,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가 효과가 우려는 많았으나 효과가 높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채용이 끝나고 이제 온보딩 데이, 앞선 발표자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입사일이 매주 화요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입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는 아니지만 수시 채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매주 단위로 온보딩 데이를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저희 회사의 뭐 히스토리라든가 회사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거는 좀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보딩 데이는 신규 이제 새로 입사한 분들에 대한 소프트 랜딩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3가지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